오늘은 미국 주식 한 3종목 정도 준비를 해놨고 계속해서 요즘에 나오고 있는 얘기들 젠슨 황 CEO의 발언들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해보면은 뭐 드론,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이렇게 언급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인 무인 드론 관련한 종목들 3개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존, 그리고 사실 드론에서도 배송용 드론이 있고 그리고 군용 드론이 있는데 이전에는 이 군사용 드론이 거의 대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배송용 드론 쪽도 좀 상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여서 일단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드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크라토스 디펜스 앤드 시큐리티 솔루션스, 이름이 너무 길죠. 그냥 크라토스라고 하겠습니다. 네, 크라토스 같은 경우에는 군용 드론, 그리고 세 번째로 에어로 바이런먼트는 마찬가지로 군용 드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가지 종목 가지고 왔고, 이 외적으로 뭐 레드캣이라던가 아니면 뭐 조비 뭐 이런 기업들도 뭐 일부 테마성 종목, 뭐 인투이티브 머신이라던가 네, 이런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굳이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너무 테마주 성격이 강한 종목들이기도 하고 변동성이 너무 커서 뭐 그런 것들은 미국 주식 안에서 단타 치실 분들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요효한, 그리고 돈을 좀 벌고 있는 네,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레드캣이나 뭐 이런 종목들 보면은 사실 뭐 돈 버는 게 딱히 없어요. 네, 그리고 딱히 커버하고 있는 그런 뭐 증권사들도 딱히 없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안정적인 네,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을 일단 가지고 왔고요. 무인 드론이 최근에 각광받기 시작한 계기는 상당히 뚜렷한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가장 우리 시장에서 좀 인플루언서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큰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는 그 일론 머스크, 그리고 젠슨 황 CEO, 그리고 트럼프, 이런 인물들이 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그런 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계기는 아마 누구죠? 일론 머스크가 F-35에 대해서 쓰레기다라고 이제 좀 조롱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인 로봇이 아니라 유인 그 전투기, 사람을 태우고 전투하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F-35가 쓰레기다 이렇게 좀 조롱을 하고 나서 조롱하고 나서 이제 무인 드론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그때 본격적으로 드론 관련한 종목군들이 테마성으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까지도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 뭐 관련한 종목군들 좀 보게 되면은 그래도 나름 추세나 이런 것들을 지켜주고 있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세가 굉장히 살아있는 모습들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 이런 흐름들은 아마 더 추가적으로 장기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AI 산업이 AI 산업이고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갈리는 산업들이 뭐 로봇이라던가 드론 뭐 이런 등등등등 산업들이 나타나는 건데, 이런 산업들이 다 각자 떨어진 동떨어진 그런 산업들이 아니라 다 연계가 돼 있고 이 산업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단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돌고 도는 그런 순환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산업들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트럼프와의 관계도 좀 있었죠. 일단 일론 머스크가 불을 질러줬고 트럼프도 있었는데, 트럼프의 장남이 미국의 언유주얼 머신스라는 회사에, 아까 인투이티브 머신이라고 했나요? 제가? 네, 그래서 언유주얼 머신스라는 회사에, 이것도 드론 테마주거든요.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 딱히 정보가 별로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테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회사에 트럼프 장남이 영입이 됐대요. 네, 그러면서 이 회사가 이틀 연속으로 거의 합쳐서 이틀 만에 한 160% 정도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굉장히 강했었고, 그러면서 드론 테마주들이 좀 또 널뛰기 하는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드론이 조금 더 오랫동안 어떤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갈등의 반사수혜주로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또 드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는 중국도 미국한테 이 드론 부품 판매 제한
규제 이런 것들을 좀 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만이랑 같이 공격용 드론을 공동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부터 아예 미국 내에서 중국 드론을 쓰지 말라라는 그런 규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꽤 됐어요. 이것도 한 2022년도 부터인가 2021년인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규제를 하기 시작을 해서 작년에 아마 통과가 된 법안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미중 갈등의 어떤 핵심 산업으로서 지금은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이 부각이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테마성으로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같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은 이슈들로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산업이 이 드론 산업입니다. 드론이라고 하면은 뭐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자율적으로 비행하는 무인 항공기라고 이제 좀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군사용과 상업용으로 나뉘어서 발전을 하는데 군사용이 원래는 조금 더 비중이 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업용으로 더 개발이 되면서 상업용 쪽도 빠르게 커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군사용은 뭐 초소형 나노 드론, 그리고 중대형 장거리 자폭 드론, 그리고 소형 배회탄 드론, 뭐 이런 등등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표적 드론이라고 해가지고 보통은 좀 표적 드론으로 사용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꽤 많죠. 그래서 표적 드론 말 그대로 표적이 되는 드론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방산 어떤 무기들의 어떤 그 표적이 되는 그리고 그 정확도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드론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판매하고 그런 기업들이 지금까지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군사용 드론들이 있고요. 상업용으로 봤을 때는 뭐 농업 그리고 뭐 측량, 배송 이런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배송 드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나 호주 이런 국가들에서 실제 상용화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르게 좀 성장을 할 거다.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게 비용을 빠르게 축소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키우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월마트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 이렇게 두 회사가 좀 경쟁 중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아크 인베스트 쪽에서 인공지능 기술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점점 더 팽창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원래 주도하고 있는 이 섹터의 기존의 어떤 그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합산을 했을 때 15조에서 20조 달러 정도라고 해요. 현재 기준으로 하면은. 네, 근데 앞으로 2030년 한 7년 정도, 5년 정도 뒤죠. 네, 5년 정도 뒤에는 220조 달러까지 팽창을 해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게 2024년이니까 6년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의 6년 안에 한 11배 정도 시장이 팽창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시가총액이 이만큼 증가를 할 거다라고 굉장히 좀 강세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 28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무력 충돌에서는 드론의 군사적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데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한 드론은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각광받을 거다라고 드론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 분야 중에 하나다라고 콕 집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드론 시장 규모가 상업용 드론 시장 규모가 87억 달러 정도였었고요. 2030년까지는 연평균 25% 정도 상승을 해서 한 548억 달러까지도 도달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업용 드론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한 86만 대 정도 등록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 중에 한 40%가 상업용 드론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마 2030년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게 한 150만 대 정도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 성장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등록 수가 늘어날 걸로. 네, 그리고 군사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고객이 국방부입니다. 그 미국의 국방부,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인 거죠. 정부가 고객이기 때문에 대부분 좀 거기서 국가의 예산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방부와의 어떤 좀 협업이라던가 오래된 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부가 이런 드론 기업들, 그 군사용 드론을 만드는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연방항공청이 상업용 드론 쪽으로 굉장히 좀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가시권 비행에 대한 규제 완화 추세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주요 상업용 드론 기업인 짚라인하고 윙 에비에이션 그리고 이게 그 월마트 쪽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업용 배송 드론의 텍사스주 달라스 지역에서의 비가시권 비행에 대해서 전격 승인을 했다라고 이게 작년에 나왔었습니다. 작년 한 5월인가 6월인가? 네, 그때 승인이 됐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미국의 최대 온오프라인 유통기업인 월마트, 아마존의 드론 무인 배송 서비스 사업이 더욱 가속화될 거다라고 전망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게 드론이거든요. 이게 드론이고 이게 그겁니다. 음식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뭐 줄 같은 걸로 매달아가지고 달랑달랑 해서 가요. 그리고 이 위치에 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떨굽니다. 그럼 음식이 뚝 떨어져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좀 영상으로 가져오고 싶었는데 영상으로 보면 좀 웃기긴 하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막 얘가 이렇게 막 휘날리면서 떨어져요. 네, 근데 아무튼 뭐 이런 형태로 음식 배송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업용 드론의 적용 분야인데 상업용 드론에 지금 같이 이제 부합되는 것들, 그러니까 접목시키는 산업이 카메라, 라이다, 센서 이런 것들 같이 좀 장착한 고성능 드론들이 요즘에 많이 좀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다 카페에 올려드릴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특히 농업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더라라는 것들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드론도 이제 좀 수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전체 수입액을 봤을 때 가장 크게 좀 수입을 하고 있는 국가가 말레이시아입니다. 네, 원래는 중국이 제일 컸었거든요. 중국이 뭐 이전 기준으로 했을 때 50% 정도까지 비중이 컸었는데 점유율이 지금 17%로 올해 한 작년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17%로 많이 축소가 됐고요. 오히려 그 자리를 말레이시아가 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중국산 드론의 수입 점유율이 좀 많이 미국이 규제하면서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기 한 6등 정도에 있습니다. 근데 비중이 점유율이 1%밖에 안 돼요. 네, 1%밖에 안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전체 시장이 워낙에 크니까 1%만으로도 그래도 이 안에서 좀 실제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한 요 정도 된다라는 것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점유율이 축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이 제일 세기는 해요. 중국의 DJI라는 그 브랜드가 있는데 뭐 우리나라의 제이시언 시스템이 이 DJI 한국의 총판을 맡고 있는 그 회사죠. 그러면서 뭐 중국 드론 테마로 이렇게 상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 DJI가 미국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여전히 가지고 가고 있어요. 많이 그 점유율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 70% 정도 글로벌 점유율을 현재 차지를 하고 있고 과점하고 있는 형태죠. 네, 근데 뭐 연방정부 차원의 안보 드론법, 요겁니다. 요게 아마 작년에 통과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요게 중국산 드론의 공공기관 사용 금지 규제입니다. 네, 근데 요게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DJI 중국 드론이 미국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요. 취미용 드론은 90%, 산업용 드론도 70%, 응급 구조 드론도 한 80% 정도까지 차지를 하고 있어서 여전히 중국의 비중을 뺏어갈 그럴 여지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지 않나 다른 기업들한테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여기 위에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요게 DJI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브랜드들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 좀 확인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현재 현황이다라는 것들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기업 얘기를 좀 하자면 아마존은 이전에도 한 2번 정도 다뤘던 기업이기도 하고 워낙에 하는 사업 분야가 많아가지고 이거를 지금 다 다루면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드론 쪽으로만 이제 집중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존은 이전부터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그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고요. 일단은 아마존은 작년이 아니죠. 2023년, 그러니까 그 드론 사업을 자회사의 프라임웨어라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 프라임웨어를
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그 드론 배송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3년 10월 달에 아마존 파머시를 통해서 서방약, 약 쪽에서도 배송 서비스를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음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배송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연방항공청으로부터 상업용 드론 요거 이제 허가를 획득을 했고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빠르게 확장을 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텍사스 지역에서 드론 배송을 시운영 중이고요. 배송 사업의 자체 개발 기종인 MK27, MK30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론을 직접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9년까지 연간 5억 건의 드론 배송 달성을 목표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라는 건데 작년으로 했을 때 2024년 5월인가? 이거 승인 획득하고 나서 6월인지 5월인지 이때까지만 해도 한 100건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 개수 자체가 좀 적은 그런 수준이었었고 아마존이 지금 경쟁하고 있는 회사가 월마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월마트가 훨씬 더 이 드론 배송을 먼저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월마트가 아직까지는 더 크기는 합니다. 시장 규모 자체는. 그리고 더 많이 하고 있고 더 광범위하게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이긴 한데 아마존의 앞으로의 행보를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크라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라토스가 본격적인 그리고 지금 미국 현재 뭐 무인 드론이나 AI 드론 뭐 이런 것들에서 가장 좀 적합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주가 흐름 상당히 좋죠.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국방, 국가 안보 및 상업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회사 그리고 크라토스 정부 솔루션하고 무인 시스템 두 가지 부문으로 운영이 된다. 두 가지 사업 분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런 구조고 최근에는 다르파로부터 미래 무기 체계 지원을 위한 극초음속 어쩌고 저쩌고 여기에 65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좀 수주를 한 그런 이력이 있고 이때도 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네, 그리고 수주 잔고가 좀 착실하게 쌓이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예요. 한 12억 9천만 달러 정도 수주 잔고 보유하고 있고 아크 ETF 쪽에서 주요 투자 대상으로 선정을 하면서 이때도 주가상으로 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크라토스 CEO가 얘기를 한 거를 보면은 현재 한 165대 정도 제트 드론을 생산을 할 수 있는데 발키리를 포함해서 앞으로는 400대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으로부터 한 2배 정도 이상의 어떤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전술 드론하고 표적 드론 요거를 비행시킬 예정이고 발키리의 최신 버전도 25년에 비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발키리가 좀 원래는 그러니까 얘가 되게 전투기 같이 생긴 비행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인 비행기인데 드론이긴 한데 비행기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제 약간 윙맨이라고 해가지고 유인 전투기 주변에서 약간 보조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제품 무인 드론? 상품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앤데 이 발키리가 점점 그래도 최신 형태가 나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AI나 이런 것들에 접목을 시키고 기술을 계속 좀 발전을 시켜가지고 최신 버전이 이제 올해부터 좀 출시가 돼서 실제로 사용이 되게 될 거다라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품은 좀 많아요. 뭐 지금 발키리도 있고 에리니에스, 제우스, 다크퓨리, 오리올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그 크라토스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본인들이 뭐 만들고 있는지 제품들이랑 사진이랑 영상 이런 거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습니다. 다 다르게 생기고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종목 중에 크라토스가 제일 그래도 드론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실질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단 그리고 순이익단에서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왜냐면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순이익이 마이너스. 물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그 추세기는 한데 순이익은 작년까지는 적자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올해부터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흑자로 돌아서고 내년부터도 이 순이익 폭이 좀 증가 추세로 돌아설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수요가 계속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좀 빠르게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리고 아까 앞서서 비교를 했었던 요 에어로바이런먼트라는 기업이랑 시가총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매출은 크라토스가 훨씬 더 많이 납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드론 산업의 어떤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매력적인 그리고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기업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어로바이런먼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조금 흔들리기는 해요. 좀 최근에 급락해가지고 떨어지고 이랬는데 뭐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무인 항공기와 관련 기술을 개발해서 마찬가지로 그 군용 드론 기업입니다. 근데 그 소형 드론 분야에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미국의 국방부랑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파트너십을 맺어왔기 때문에 국방부와 상당히 친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좀 메리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나의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는 국방 예산에 좀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국방 예산이 좀 축소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선정받지 못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좀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이건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는 블루헤일로라는 기업을 41억 달러에 인수를 했고요. 얘도 뭐 AI, 뭐 무인 수중 운행체 뭐 등등 우주기술, 안티드론 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인수를 해서 조금 더 다각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실적이 좀 잘 나왔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특히 로이터링 군수 시스템 부문에서 제품이 판매가 많이 늘어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난 분기에 아마 40% 가깝게 상승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좀 잘 나와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주가 상승 동력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빠진 이유는 뭐였냐면 에어로바이런먼트가 제일 유명한 건 그겁니다. 그 자폭 드론이거든요. 자폭 드론인데 스위치 블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자폭 드론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인 그런 드론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제일 유명한 그리고 인지도가 높은 그런 회사기는 한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뭐 IMF 쪽에서도 러우 전쟁이 올해 말에 아마 끝날 것 같다라고 전망을 좀 내놓기도 했었고 러우 전쟁이 어느 정도 좀 막바지에 다다르는 것 같으니까 전망들도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제 에어로바이런먼트 쪽으로도 이런 자폭 드론을 많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납품을 하고 팔았었는데 이제는 이거에 대한 판매가 줄어들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투자은행들 쪽에서 나왔었어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좀 급락하는 그런 요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미국 육군 쪽하고 9억 9천만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을 좀 그래도 좀 수주를 받는 그런 모습들은 나와서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실적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막 메리트 있는 실적을 보여주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뭐 물론 아까 앞서서 뭐 크라토스보다는 그래도 뭐 재무 상태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매출에 비해서는 순이익이나 이런 측면에서 뭐 영업이익률도 괜찮고 상대적으로 또 낮게 나오기는 해요. 괜찮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 외형 애초에 판매하는 매출액 자체 규모가 조금 작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형 확장에 대한 좀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규모 그리고 이 정도 시총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정도의 재무라고 하면은 앞에 본 크라토스와의 비교를 하면은 조금 우선순위가 앞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한테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PER 뭐 이런 거를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기는 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저평가돼 있고 막 이런 기업들은 아닙니다. PER이 막 80배 막 이런 기업들이어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고 좀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잘 참고하셔가지고 지금은 뭐 드론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함께 공부를 하고자 오늘 드론 관련한 기업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 질문을 주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시장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한국 대선의 시간이 지금 빨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 정당들마다 이 대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경쟁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이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점에 공부를 해놓고 준비를 해둬야 막상 상승장이 왔을 때 좋은 위치에서 좋은 종목들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8번의 VOD 강의를 통해서 중장기 트레이딩부터 데이 트레이딩까지 이론과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고요. 그리고 16번의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실전에 어떻게 접목해야 되는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가고 싶고 그러한 기술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셔서 2025년에 꾸준하게 큰 수익들을 쌓아가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아는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